대해서 먼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어 학기론이란 것이 무엇인가? 예, 경어라는 것은 높임말을 의미하고, 학은 배우다를 학을 의미하고, 개론은 이제 간추려서 내용을 풀어 쓰는 것을 개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오는 말투를 이제 경어 학개론, 즉 높임말을 배우면서 풀어서 간추려서 논한다, 이런 뜻에서 경어 학개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어 학개론에 대해서 1주차 강의 경어란 무엇인가 요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내용은 경어의 정의, 그다음에 경어의 종류와 분류, 학습 목표는 경어의 의미를 학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 내에서 올바른 경어 활용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경의의 정의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경어란 이제 존댓말 혹은 존경어라고도 부르며 상대방을 공경하면서 높여서 부르는 언어를 지칭한 것을 의미합니다. 경어란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나와 선생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직장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따라서 경어로 이제 세부적인 분류가 시작이 되는데 특히 경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의 특성상 이제 특이한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모국어로 배울 경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어에 특히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정중과 경어, 그 다음에 배려 이렇게 있는데 먼저 경어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중, 두 번째는 배려입니다. 자, 그러면 정중과 배려가 무엇인가? 자, 다음 강의를 넘어보면은 자, 정중과 배려라. 정중은 정중히 하는 것을 배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말의 뜻은 내가 상대방을 이제 정중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 언어에 이제 배려라는 것이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제 직장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학생과 선생님과의 신분 관계에서 자, 선생님, 저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할 때 이걸 이제 정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중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무엇이냐면은 배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든 없든 간에 상대방을 혼란시키거나 혹은 당황시키지 않으면서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마음을 배려하게 되면서 동작을 행하는 행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또 배려라는 것이 또 학생들 여러분께서는 궁금해 하실 건데요. 자, 배려라는 것은 많은 상황들이 닥쳐와도 완벽하게 해내고자 하는 의지와 언어를 순수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어떠한 이제 주어진 업무라든지, 어떠한 이제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도사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해내고자 하는 나만의 이제 의지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쉽게 언어학에서는 이제 언어를 이제 순수하게 상대방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도덕이라는 것을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덕에는 이제 뭐 내가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공경하거나 뭐 어르신들이 이게 이제 뭐 힘든 일이 다 있을 때 내가 이제 정중하면서도 뭔가 이제 배려심 있게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배려라는 의미도 경어의 한 분류, 그리고 정중도 경어의 한 의미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자, 경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직접 존중어가 있습니다. 직접 존중어는 주체인 상대방을, 그러니까 내가 아닌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다, 되시다, 그 먹다면은, 여기 먹다, 가다, 오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다, 뭐 이런 동사적인 표현에 이제 끝말에다가 시다, 이다, 계시다, 뭐 이런 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바꾸어 쓰는 말이 바로 직접 존중어랍니다. 직접 존중어는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존중과 배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옵니다 하면은 조금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옵니다를 상대방을 높였으면은 시다라고 변형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오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십니다. 뭐 선생님이 가다 이런 말이 좀 이상하니까 선생님이 가십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의 특별한 형식에 따라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존중어만 경어의 종류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은의 직접 존중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좀 많이 어려운데, 직접 존중어라는 뭐뭐 시다의 표현에 은혜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뭐 해주세요, 뭐뭐 주세요 라는 약간 이제 청유와 권유를 이제 정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은혜를 이제 쉽게 상대방에게 입으면서 또 직접 존중하니까 배려와 존중이 있죠. 이거 배려와 존중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특히 직접 존중어는, 은혜 직접 존중어는 의사소통할 때를 많이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서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경어의 종류와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제 경어의 종류가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상대 존중어입니다. 자, 상대 존중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소속되어 있는 신분이나 기관을 높여주는 표현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은 상대 존중어에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장소적인 이제 상대 존중어의 경우에는 이제 장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속되어 있는 장소를 이제 높여줍니다. 이제 기하, 귀사, 기교 같이 뭐 기하의 발전, 뭐 그다음에 이제 기사의 무궁한 영광을 뭐 누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기교에 대한 알림 안내를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끝에 이제 귀자라는 표현이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 귀라는 의미가 귀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귀중하면서도 나를 이제 직접 귀중하게 여겨진다.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회사에 대한 이제 귀중함, 그러니까 나의 소중함, 그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정중함을 또 이런 것도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사, 귀사라는 얘기는 회사, 귀하는 이제 하라는 아래 하자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미하는데, 근데 나 자신을 이제 어떻게 한다? 귀를 또 귀중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좀 높여준다. 이런 표현이 있어 귀하. 그 다음에 기교는 이제 교자가 학교 교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하는 대상의 학교를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장소적 상대 존중어의 의미에서도 여러 가지 세 가지 분류가 또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활용적인 표현은 단어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물적 상대 존중어는 자, 인물적인 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말인데 이거는 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 자신에 있는 뭐 동생, 뭐 형, 그다음에 이제 부인 이런 부분을 높여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에 보면 영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것도 부인이라는 자체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내라는 의미인데 아내에다가 영자를 붙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이제 대통령의 아내를 높여서 부르기 때문에 영부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잠시 강의를 다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어의 분류란 무엇인가? 경어란 이제 경어적 성질에 관한 이제 동사적 종교 의미. 자, 경어적 성질이라는 얘기는 아까 이제 경어에도 말씀하셨듯이 뭐뭐 끝에 직접 존중과 같이 뭐뭐 시다, 뭐뭐 이런 표현에다가 이런 것을 직접 높여주는 표현 방식을 일컬어서 경어적 분류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장면에 넘어가면은 자, 경어에도 분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가 정령어와 정중어. 정령어와 정중어는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령어는 이제 안녕정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냥 이제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중어는 상대방을 정중하게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령어와 정중어는 같으나 정령어는 상대방의 배려가 없고 단지 정중하게만 말을 하고 정중어는 상대방의 배려하고 존중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이런 표현이 이제 경어의 부류인 정중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존경어는
이제 상대방을 공경하면서 높여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겸양어는 상대방을 높이면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 이거는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높여지만 주체는 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겸양어고요. 그다음 보통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말로 이제 사람 이제 쉽게 하면은 하다, 이다, 입니다, 이런 같이 이런 보통어를 이제 경어로도 분류가 되는데 요거는 또 입니다와 있습니다의 차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강의 시간에 또 배울 건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다와 보통어에 대한 분류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형 문체어와 두 번째가 정중 문체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후에 가면 배울 것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정형 문체어는 쉽게 하면 이다입니다. 그다음에 정중 문체어는 있습니다입니다. 자, 이런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이제 여쭤보죠. 학생들이 여쭤보죠. 자, 선생님, 그럼 교수님 그러면 정형 문체하고 정중 문체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건데, 자, 먼저 정형 문체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다. 나는 사람이다. 같이, 이다라면은 앞에 사물이나 물건, 이런 것들만 활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형용사에다가 아름다움에서 아름답다에서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상쾌하다는 뜻을 상쾌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형용사를 명사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이제 에다가 명사를 표현하다가 끝에다가 이다를 붙여서 그다음에 이제 나는 아름다움입니다. 나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정령 문치어라고 합니다. 정령 문치어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의 존중과 배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아름다움이다. 없습니다. 왜? 그 자체가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정령 문체어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문어체에 씁니다. 주로 문어체라는 얘기는 글을 쓸 때만 이렇게 문서, 서적, 책 이런 데만 이다, 가다, 왔다 이런 표현을 정령 문체어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과 존중과 배려가 같이 들어있는 것을 반대로 볼까요? 그렇죠. 존중 문체어죠. 존중 문체어는 뭐뭐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면접이나 공식적인 대화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 것을 정중 문체어라고 합니다. 특히 입니다는 특징이 뭐냐면은 나는 보았습니다. 즉 동사적인 거, 이제 동작사 행위 동사일 때 표현하는 것을 이제 뭐뭐입니다라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이제 논문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논문은 따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어의 종류와 분류는 자, 그럼 쉽게 하면은 자, 잡수시다는 표현은 직접 존중할까? 결론은 뭐냐? 직접 존중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잡수시다라는 것은 식사를 하다라는 동작성 동사이기 때문에 나 자신과 가까이 위치해 있으면서 연배가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배려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수시다는 표현은 배려와 존중이 아예 없습니다. 존중은 있는데 배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냐? 잡수시다는 표현은 직접 존중은 아니고 존중어입니다. 날 그래 존중한다. 그래서 직접 존중. 예를 들면 할머니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나와 가까운 위치에 서열해 있으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잡수시다가 정중하고요. 근데 또 잡수시다인데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잡수시다 표현 말고 드시다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존중보다 가까이 있는 거하고 이제 계급 있는 사이 다 활용이 가능하고 넓게 거시적으로 표현하고 잡수시다는 미시적인 것을 표현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잡수시다와 이제 드시다는 잡수시다와 전체 포괄을
함축해서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잡수시다는 그 드시다의 쪼매는 함축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활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1강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